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동훈이가 사과랍시고 올린 영상을 저는 아주 빠르게 여러분에게 직접 한동훈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동훈이가 한 이유가 뭔가, 그것도 분석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사과 쇼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진정한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의 신용을 빌려가지고 조중동들이 한동훈이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장동혁에게 넘어갔다. 장동혁이는 한동훈이를 제명하지 말라. 그런 어떤 프레임을 짤 거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 개인 박상수라는 자는 이제 공은 장동혁에게 넘어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웃기는 거죠. 사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과 형식을 빌어서 사과 신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내가 언제 사과했느냐,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내가 글을 올렸더니 그게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에게 지금 손절당할까봐, 조중동이 그거라도 안 하면 너도 이제 손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손절각을 띄우니까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사과 신용을 한 겁니다. 아니면 조중동하고 한동훈하고 짜고 친 겁니다. 마치 사과하는 신용을 해라. 그러면 내가 막 대서특필해가지고 한동훈이 사과했다고 그렇게 보도해 주겠다. 지금 SBS도 완전히 한동훈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한동훈이 사과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웃기는 소리입니다. 강신업 TV는 한동훈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변명을 한 겁니다. 자기 입장만을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이 과연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새는 AI가 더 정확합니다. AI가 과연 한동훈의 그 문장을 보고 사과라고 느끼는지, AI가 사과라고 평가하는지, 여러분 그대로 AI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각을 갔냐고 물어보니 한동훈의 글을 그대로 집어넣고 재미나에게 이게 사과글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미지에 담긴 글은 형식적으로는 사과의 표현을 담고 있지만 그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사과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입장 표명 또는 자기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사과문이 아니고 자기 입장 표명 내지는 자기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선언문에 가깝다고 AI가 말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AI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를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왜 이거를 사과문으로 보기 어렵고 이거를 자기 변명으로 봐야 되는지, 자기 입장을 내놓고 자기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보이는지, 다음 4가지로 AI가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사과의 대상과 이유가 제한적입니다. 사과의 대상이 누구야? 그리고 사과의 이유가 뭐야? 뭐에 대해 사과하는 거야? 보통 사과문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책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사과의 대상은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구체적인 자신의 행위, 자신의 잘못, 이걸 직시하고 그거를 반성한 것이 아니라 단계에 글을 적고 그리고 삭제를 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조작하고 그거를 반성한 것이 아니라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 자기가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역시 AI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 프레임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 초반부터 자신에 대한 징계를 조작이니 정치 보복이니 이런 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는 잘못이 없지만 외부의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사과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명이라는 거지. 자기 변명, 사과가 아니라 한동훈 자기 변명에 치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문은 보통 낮은 자세를 유지하지만
한동훈의 그런 상대 세력을 향해 폭주, 정치 보복의 장면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과를 통해 갈등을 매듭짓기보다는 상대의 부당함을 부각하며 대립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립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한동훈의 그런 결론이 항전의 의지로 끝납니다. 그의 마무리는 반성이나 자숙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이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요약하자면 한동훈의 글은 도의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내게 가해진 징계는 부당하며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사과글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향후 정치 행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입장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글의 특정 대목이 특정 사과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반대로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자,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AI의 글입니다. 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말이죠. 다 나왔어요.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 아니라고 AI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하나의 선언문이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문이고, 이것이 사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일보에 제출한 하나의 숙제입니다. 원래가 조선일보가 말이죠. 한동훈도 잘한 것 없다. 한동훈도 그 사과를 좀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어떤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한동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다가 한동훈이 제명 위기에 처하자 이제 조중동이 그야말로 똥줄이 탄 겁니다. 한동훈만 일방적으로 밀다가 한동훈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되면 조선일보까지도 말이죠. 신문으로서 위상을 완전히 구기게 되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똥줄이 타서 한동훈한테 아무래도 이 사과를 하라는 쪽으로 지금 숙제를 낸 것 같고, 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조선일보 제출용으로 이 사과도 아닌 사과문을 썼다. 사과도 아닌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심기준 교수 같은 경우는 한동훈의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에 내기 위한 하나의 조선일보 제출용이다. 조선일보 숙제를 풀기 위한 조선일보 제출용이다. 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만은 어쩌면 말이죠. AI가 정말 최고로 잘 분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쓰인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표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사과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고, 지지자를 갖다가 단합하게 만들기 위한, 지지자의 결집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선언문에 불과하다라고 본 겁니다. AI는 자, 한동훈의 저 사과 신용문을 갖다가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이가 향후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꾸민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 강신업TV 쇼핑몰 열려 있습니다. 애국 자유기업, 애국 보수기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합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시고, 천천히 구경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 구입해 주시면 강신업TV에서 여러분께 특별히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